오늘 영상에서는 쉬면서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간단한 걸 몰라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공부량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빨리 리트리버를 키우고 싶은 바나나 기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의 하루 계획표를 펼쳐서 이렇게 해보세요. 계획표 안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괜찮아요. 그런 학생들도 오늘 내용은 당장 실천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바로 적용해보세요. 국어 옆에 A라고 쓰고 수학 옆에 B라고 쓰고 영어 옆에 A라고 쓰고 탐구 옆에 B라고 쓰세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한 다음에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과목이 바뀌었지만 같은 알파벳이 연속되는 부분을 찾으세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과목인데 2시간 반이 넘어가는 부분을 찾으세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계획표에서 없애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확 낮아지면서 공부량과 몰입도를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돼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야겠죠. 학생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brain, 뇌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요. 우리의 뇌는 정말 많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뇌의 여러 부분에 대해 배운 적 있죠. 대뇌, 소뇌, 간뇌,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수학을 공부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다릅니다. 영어는요, 수학과는 다르겠죠. 영어와 국어는 어떨까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와 모국어를 공부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영어와 국어는 둘 다 언어라는 면에서 공통분모가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챈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A 다음에 또 A, 아니면 B 다음에 또 B가 이어지는 계획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대의 효율로 공부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A와 B를 번갈아 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A 순서만 바뀌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 있어요.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하지 않기 위한 이유를 찾아다녀요. 그걸 합리화라고 하고요. 근데 충분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납득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 이렇게 해보세요. 평소에는 두 발로 걸어가죠. 오늘은 절반 정도의 거리는 왼발로만 콩콩콩 가보세요. 그리고 한 중간쯤 왔을 때 발을 바꿔서 오른발로만 콩콩콩 걸어가 보세요. 집에 도착하면 어제랑 같은 상태일까요? 전혀 다르겠죠. 집에 도착하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어나 보면 다리에 근육이 뭉쳐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 발처럼 뇌도 실제로 존재하는 신체 기관이에요. 두개골 안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심지어 우리 몸의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효율이라는 것이 우리 몸 전체 에너지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A 다음에 A가 오면 뇌가 힘들어합니다. 비슷한 영역의 뇌가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요. 뇌가 힘들다는 말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효율이 70%라면 10시간을 공부해도 7시간의 효율만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3시간씩 낭비되겠죠. 100일 동안 낭비되면 300시간, 200일 동안이면 600시간, 300일 동안이면 최대 900시간이나 낭비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험생의 하루 길이는 24시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만큼을 하루 길이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고 하면 200일 동안 2달, 300일 동안 3달을 낭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남들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한 채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제대로 뇌의 효율을 관리해주면 다른 학생들보다 2, 3개월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수능 D-Day라는 왜곡된 계산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는지 이제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정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바로 수능 시간표입니다. A와 B를 표시해 볼까요? 국어 A, 수학 B, 영어 A, 탐구 B, 제2외국어 A. 어떤가요? A, B, A, B, A. 교대로 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시험은 절대로 대충 설계되지 않아요. 이제 제 말에 좀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전에 계획표상에서 두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말을 믿고 공부하고 계시면 리트리버를 얼른 키우고 싶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 두 번째 부분에 대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